이화여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김종덕 증인이 계셨던 문체부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김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증인께서는 거기서 2년 동안 일하시면서 김종이 밑에서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걸 문체부 장관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눈치를 못 채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이 김종 차관은, 전 차관은 이 최순실의 명령에 복종해서 최순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알아서 눈치 빠르게 너무 잘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정유라를 대학을 넣은 겁니다. 정유라를. 그리고 정유라가 말 탈 수 있게끔 모든 K스포츠니 다 준비해서 독일로 돈 빼돌리면서 한 것이고요. 왜 이대로 갔을까요? 저는 김경숙 증인 때문에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체대 중에서 최순실의 자존심을 채워주면서 가장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학교 어디 있는가? 그럼 가장 친한 사람한테 가는 게 좋죠. 친한 건데 그냥 친하면 되나요? 뭔가 말이 먹힐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김종덕 증인이 지금 이대 사건을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김종 차관이 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언론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 부분 그렇게 지금 그렇죠. 눈치가 없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김종덕 전 장관이 문체부 들어가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사람도 아는 사람들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추천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랬다죠.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시죠라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 여명숙이라는 지금 본인이 임명한 여명숙을 임명하고 한 달 만에 잘랐고 예. 제가 임명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거기 가면 개인물관리위원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차은택은 자기가 추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변추석 이 사람은 증인한테도 선배고 차은택한테도 선배입니다. 변추석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홍보단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보훈 인사로 한국관광부 사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잘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차은택이라는 그 CF 감독을 이 사람은 업계에서 그래도 최고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 아닙니까? 우습게 알았죠. 우습게 알았는데 차은택이 중간에서 자꾸 껴드니까 잘랐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다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변추석 전 사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관한테 너무 섭섭했다고. 장관이 막아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추석 사장은 이 장관과 차은택 간의 그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눈치 없이 그분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람막이 안 해줘서 김종국 장관한테 굉장히 섭섭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그림 자체가 그런 그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조양호 회장 얘기도 이만 물러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어쨌든 악역만 담당하셨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불편한 일만 하나씩 골라서 본인이 아까 그러셨죠. 여명숙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임명도 안 해놓고 변추석도 임명 안 하셨어요. 조양호 조직위원장도 임명 안 하셨잖아요. 근데 자를 때는 꼭 하셨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이용당하신 거 맞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변추석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추석 사장을 경질시키게 된 계기는 실제 그 당시에 굉장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관광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가 충실치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관광 전문가였습니까? 그 증인은 관광 전문가였습니까? 차은택은 관광 전문가였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임명된 관광공사 사장은 관광과 관련된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저한테 또 꼬투리를 잡히신 겁니다. 자, 이 변추석 장관 자르고 나서 다음에 사장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공사비 60억 CJ ENM에서 삥 뜯어서 공사 다 하고 업체까지 정하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했습니다. 차은택이 일하기 좋게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나서 다음 사장이 왔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을 자르고 바로 다음에 전문가가 왔어야죠. 이따가 또 그렇지 묻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영주 문경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이제 입시 비리, 병력 비리인데요.
지금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를 보면 감사기간이 한 16일간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고 15명의 감사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단기간의 감사로 밝혀낸 것이 입학처장 면접평가 부당 개입, 그다음에 면접평가 시 특혜 부여, 최순실 압력으로 총장이 압력 행사, 수업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대체 자료가 없는데도 출석 처리, 평가 자료가 없는데도 학점 부여 등등 여러 가지 그 비리 행위를 밝혀내고 그리고 중징계 7명, 경징계 8명, 기타 징계 13명, 고발 13명, 수사 의뢰 4명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런 많은 사실을 사실 밝혀내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보면 이 관계자들이 아무런 조심성이나 겁 없이 드러내놓고 이런 불법 행위를 했지 않느냐 이런 그 느낌이 듭니다. 우리 김태현 감사 담당관님 그 감사를 15일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말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적 의혹이 상당히 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5명 전원이 열심히 감사를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거를 쉽게 찾은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인했던 건 사실인데 그 내부의 직원들이나 교수님들이 발언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윗선 지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밝히지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시 부정 그 고발 수사 의뢰 부분을 보면 입학처장, 건강과학대학장, 면접위원 5명은 고발을 하고 총장 최순실 정유라는 그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까? 진술 받은 내용에 다수의 직원들이 진술이 일치한 경우에는 저희가 혐의점을 확정을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특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한 상황입니다.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이렇게 감사에서 많은 이 불법 행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이라는 이화여대에서 이런 많은 불법 행위가 나온 것은 다소 이례적인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최경희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최경희 증인께서는 학생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을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화여대에서.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까지 지내셨죠. 네, 예, 교육계 요직을 두루 거쳤던 만큼 교육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이대 대학 비리에 있어서 최소한 방관 무기란 잘못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잘못 인정하십니까? 예, 몰랐던 부분도 그 기관장으로서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짧은 시간에 이런 여러 조사를 교육부에서 했는데 사실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들은 바에 의하면 좀 예, 사실을 말씀을 하셨을 때도 너무나 이제 알겠습니다. 거기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정말 시간을 다음 많이 못 기회가 드려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는 부속 유치원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스포츠 예술 복합단지 및 연구 강의 시설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었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총장 취임 전에 저희 학교의 그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부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고 제가 그것을 이제 이전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스포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좀 높은 그 교육 연구 강의 컴플렉스로 다시 이제 보완하는 것까지 그것이 이제 12월 13일 이사회에서는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죠. 예, 최근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학당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대는 정유라가 입학한 후 2015년 11월부터 해당 부지에 300억을 투입해서 스포츠 예술 컴플렉스를 건립할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건물의 48%, 약 반 정도를 신산업융합대학이 차지하는 공간인데 김경숙 체육과학부 교수가 이 대학 학장이었다. 따라서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최순실의 입김으로 건립을 하려고 했다. 그거는 정말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행위들이 네, 이렇게 다 연결돼서 의혹으로 네.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항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 그 사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죠? 예, 여기 제출했습니다. 보면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의 권혹.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 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양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지방으로 산행을 할 경우 오후 5시에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 내일 신문이 예전 유사 보도를 추진하다가 기사거리가 아니라며 중단한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또 당혹감 역력. 이와 관련 법조계 내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 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강조. 이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그 사찰을 어떤 기관에서 사찰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문건과 관련 예, 최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덕 증인이 최순실 공화국의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참 듣기가 거북합니다. 자, 남궁진 증인. 네. 특수층 자녀가 수시입학 원서 내면은 총장에게 보고를 하나요? 통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유라 원서 접수를 총장에게 보고한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적절하다고 봅니까? 저는 처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게 바로 입시 부정이라는 거예요. 왜 총장한테 특수한애를 보고를 합니까? 제가 그때 처장이 상당히 사고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한 사고를 가진 분이 입학수장을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입시 부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물어보세요. 입시하는 대학교 교수들한테 정유라를 총장한테 보고를 했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시처장의 이런 마인드. 자, 김경수 증인. 역시 그럼 남궁진 처장에게 정유라가 지원했다 이야기한 거 적절했다고 봅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냥 거짓말 자체를 그냥 거짓말을 그냥 아주 그냥 하기로 작정을 했군요.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정말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래도 그 두 번에 비해서는 이대 학생들은 불의의 한거에서 그 더운 여름날 땡볕에서 투쟁을 해서 그나마 이대에 자존심이 살려진 겁니다. 두 분 같은 교수들 때문에 이대가 지금 짓밟혀지고 있는데 의원님, 거짓말까지 하고 말이에요. 제가 보세요. 그런 말씀을 진짜 자, 전한 적이 자, 없습니다. 김종 교수하고 관계도 부정하는 분이 김종 교수하고는 딴 사람한테는 몰라도 저 앞에서는 김종, 아유, 김경수 두 사람 알죠. 두 사람과 쌍둥이 아니에요. 아이 그런 관계는 그런 관계를 또 아닙니다. 부정을 하고 그런 말이에요. 관계는 아닙니다. 자, 총장. 진짜로 이대 입시 비리, 학사 비리가 구조적 문제 아닙니까? 개인적 일탈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구조적 비리입니까? 개인적 일탈입니까? 저희 학교는 정말 구조적 비리예요? 개인적 일탈입니까? 아까 구조적 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조직적 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교수들 20명이 연루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구조적 비리가 아니면은 그 개인적 일탈입니까? 좋습니다. 개인적 일탈. 누가 책임자입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조직적 비리가 아니라면서요. 네, 저희 그럼 대학- 개인적 일탈 아닙니까? 누굽니까 그럼? 총장 본인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예, 아닙니다. 저희 아침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학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재단 차원에서 아니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인적 했는데 뇌파란 누가 책임자냐 이겁니다. 그건 아마 법에서 잘 판단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조직적 비리는 아니라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또 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이런 잘못된 생각이 지금 이대 도가니 사건을 만든 겁니다. 경찰 투입 누가 요청했습니까? 그 국정감사 마지막 날 경찰 투입 누가 요청했냐니까는요. 경찰 투입은 그 서대문 경찰서장님께서 누가 판단을 투입을 하셨다고 요청했냐 제가 묻습니다. 예,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공문 보세요. 자, 이하여대 총장이 경찰서에 요청을 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공문을 정말 부정하고 우리 거짓말을 학생들도 많이 하면 안 상처를 되죠. 받는데 안 의원님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 그때는 공문은 거의 우리- 공문입니까? 우리 학생들과 자, 교직원들이 저기, 서로 어려움이 저기, 있으면서 저 공문 허위 공문입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제가 공문을 출장을 가 변명하고 있으면서 공문을 부정을 하면은 근데 저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는 자, 그러면 지난 몇 달 동안 불의에 맞서서 투쟁했던 이대 학생들에게 사과할 의사는 있습니까? 네, 학생들에게는 제가 정말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뭐 제가 어떻게라도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교 동문들에게 자존심을 짓밟힌 모교 동문들에게도 사과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부득입니다. 그러나 경찰을 투입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총장이 그런 허락하지 거 아닙니다. 않았는데 어떻게 경찰이 저 쇠몽둥이 들고 들어오겠습니까? 해머를 들고 들어오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총장은 이야기죠. 정말 그런 힘은 자,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했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당시에도 자, 동문들에게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과했습니까? 네, 그럼 학교를 떠나십시오. 학교 떠날 용이 있습니까? 그 판단은 여러 논의를 거쳐서 제가 최종적으로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누가 저는 판단합니까? 본인의 제 결심을. 인생의 모든 것이 제 대학 이화입니다. 아니 그 본인은 부분을 떠날 의사가 없으세요? 그것도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자, 교육부 어렵습니다. 감사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정유라 부정 입학 때문에 2명의 학생이 선의로 불합격이 됐잖아요. 이 학생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대들 딸이면은 이렇게 방치하겠어요? 그 두 학생 찾아내세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그 두 학생이 원하면은 3학년 학사 편입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하면은 대학교까지 이대에서 무상 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이대에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입장에서 답변 드릴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대에 그렇게 공고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교육부 주무부서에서 의원님 말씀 잘 듣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으로 저는 이게 기대합니다. 공정한 정의로운 해결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대 도가니 사건의 종합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총장. 자, 김경숙 정인, 남궁신 정인 보고 자, 총장부터 저 그림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짚어보세요. 근데 우리 틀린 거 짚어보세요. 안 의원님 저 부분은 저희들에게 너무 과하신 아니, 어떻게 그런 틀렸어요? 어떻게 표현인 것 틀렸어요? 같습니다. 어떻게 틀렸습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아니, 틀린 굉장히 것만 짚어보세요. 수술 중이고 안 그런 보이고, 자, 상황인데도 안 보이고. 왔지만 대략적으로 보이는 붉은색만 있지만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하고 김경수 정인은 틀린 거 짚어보세요. 저는 그 그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김혜숙 학장 교수님. 지금 이 복잡한 상황을 그림으로서 맞고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것에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사태의 그 본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권력을 가진 어떤 힘이 사유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 국가나 우리 학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대 부정 12기와
교수협의회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안민석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장재원 의원 질문하죠. 안민석 의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최경희 총장님, 오전 질의에서 최순실이 찾아와서 그냥 만나주었다. 웬만한 손님이면 다 만나준다. 이렇게 젊은 총장으로서 소통을 강조하는 총장의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풀어지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래라이프 대학 문제로 학생들이 총장과 그렇게 대화를 하자고 200명의 학생이 대학에 몰려가지고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소통은 최순실과 통하는 게 아닙니다. 학내에 있는 구성원, 교수, 총장과 만나고자 하는 학생들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소통의 첫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명의 학생이 몰려있는 그곳에 1600명 경찰 21개 중대가 들어갑니다. 저거 한번 보실래요? 영상 안 나와요? 자, 해머를 든 학생들이 여대생들에게 갑니다.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7월 26일자로 총장께서 경찰 투입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소통을 강조하는 총장의 모습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더 만나야 되는 겁니까, 총장이?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정말 참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평생교육 단가 사업은 그 취지라든지 여러 부분이 참 그 이화의 근학 이념과 맞다고 생각했는데 평화적으로 총장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학생들과 동문이 반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밤을 새워서 토론하는 것이 총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에 달하는 경찰이 학생들을 진압하고 이런 모습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 밖으로 나갔습니까? 교내에서 학력 문제로 총장을 만나러 얘기했습니다. 네,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왜 그렇게 미래라이프 대학을 총장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차은택 만난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환불수교 130주년 기념 관련 사업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총장님 네, 디귿자 회의실에서 그 미르재 들어보세요. 네, 미르재단의 차은택과 이화여대 총장 및 간부들과 환불수교 130주년 기념 관련 사업으로 회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건데요. 저도 그것을 제가 그 사퇴한 이후에 그게 아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나온 걸 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분이 차은택 그분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차은택인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차은택과 만난 적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보니까 차은택이 맞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은 정말 못하는데 우리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과 한식 관련되는 부분 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들어갔으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이 그때 차은택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 했습니다. 사업은 에콜프란디 사업은 미르재단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미르재단의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늘 차은택이 호출하면 최순실 옆에 있었다. 미르재단의 실제적인 주인은 최순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총장님께서 아무리 지금 변명하시더라도 최순실을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최순실과 차은택과 총장님이 이 130주년 기념 사업 관련해서 만났다면 이 사업 자체는 또 미래라이프 대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리 전문 학원을 짓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정말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맞춰줘야 이 피가 풀리는 것이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최경희 원 총장과 차은택과 최순실이 이 일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저는 관계가 맺어지고
정유라에 대한 얘기도 오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이제 있었던 상황. 저는 정말 그분이 차은택인지도 기억도 못합니다. 우리 거기 참석했던 분이 그러셨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회의는 제가 다 식품영양학과에서 일임해서 가는 걸로 알았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모르셨다는 얘기죠? 그 당시 네. 차은택을 만났는데 네. 그 당시는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다. 네, 저는 사실 기억도 자, 안 그 다음에 납니다. K밀 사업 추진 네. 시제품 참여하시죠? 그거는 아마 식품영양학과에 자, 썼다고 부장님. 들었습니다. 네네. 미르 재단의 사업을 이화여대가 깊숙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차은택과 총장님 만나서 회의까지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전면 부인하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의원님 전면 부인이 아니라 그 처음에 그렇게 회의를 했고 이후에는 식품영양학과에서 해서 그게 저도 궁금해서 자, 그럼 얼마 전에 충분히 그게- 방어하셨습니다. 자, 정유섭 그리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스포츠 예술 컴플렉스 이게 4,500평 규모에서 12,000평 규모로 커지게 되죠. 예, 스포츠 컴플렉스는 전 총장님 때 붙여진 이름이고 저는 오히려 그것은 너무 이게 공교롭게도 예. 정유라가 입학한 이후에 그-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상했습니까? 저희 학교에 공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너무 흩어져 있는 아니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은 모든- 어디서 네.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기로 생각하셨습니까? 저희는 대학에 일단 건축 기금이 있고 그리고 보통 그런 건축을 하면 펀드레이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지에 맞아야지만 이것도 네.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730억에 달하는 돈을 미르재단과 연관이 있다는 정확한 이게 지금 상당한 친민성 있는 언론에도 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정말 적어도 이화여대가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이화여대가 이 부속 유치원을 허물고 어떤 이런 스포츠 관련된 건물을 짓는다는 거 쉽지 않을 일일 겁니다. 구성원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총장의 주도하에 이게 또 미르재단과 연관이 있어서 진행되는 그런 방금 펀드레이징 한다는 얘기인데 펀드레이징 속에서 미르재단의 개입이 농후해지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예. 해명해 보세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정말 아마 일반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고요. 스포츠 컴플렉스는 사실 제가 총장 되기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취임 전에 만들어졌다는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네, 장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 신문하십시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사찰 공화국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 사찰로 인해서 국정조사가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단 2번의 회의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의 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한 그 문건은 그 양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찰은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조한규 증인. 제가 그 문건의 작성, 사찰하면 어디가 떠오르냐요? 어떤 기관이 떠오릅니까? 일반적으로는 국정원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국정원이 역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덜 거론됐습니다.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만 거론됐을 뿐입니다. 이 두 문건은 거의 동시에 생산된 문건입니다. 그리고 파기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한 파기. 그리고 대법원장의 산행과 관련된 일상사를 소재로 담고 있습니다. 최성준 현 방통위원장,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한 번 미끄러진 대법관 인사에서 재기를 노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회수 소설가가 등장합니다. 이회수 소설가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담길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최성준 법원장도 모니터링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문건이 차라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돈에 표시되는 보안을 표시하는 그러한 식인과 함께 대비로 제공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의 문건을